혼란스러웠던 춘추 전국 시대를 끝내고 천하를 통일한 진나라 시황제가 죽은 이후 천하는 다시 혼란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후 다양한 세력 가운데 유방과 항우가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유방은 기원전 208년에 함곡관으로 들어가서 진나라 군대를 무찌르고 기원전 206년에는 패상에 이르러 진나라 자영의 항복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진나라는 짧은 역사를 뒤로하고 멸망했습니다. 이후 유방은 서쪽의 함양에 들어왔는데 이때 유방의 휘하에 있던 소하가 각종 행정문서와 지도 등을 챙겨서 유방은 천하를 제패하고 통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유방은 진나라의 법가에 입각한 잔혹한 통치를 끝내고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약법 3장을 반포했습니다. 약법 3장은 살인자를 죽일 것, 타인을 다치게 한 자와 절도를 저지른 자를 각각 처벌할 것, 그리고 이외의 가혹한 진나라의 법률들은 모두 없앤다는 내용을 담은 간략한 법 3가지만을 제시하여 지나치게 엄격했던 진나라의 통치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이후 기원전 206년 12월 항우도 군사를 이끌고 함곡관에 이르렀습니다. 항우는 유방이 이미 일대를 장악했다는 것을 알고 화가 났습니다. 항우의 모사였던 범증은 유방을 즉시 칠 것을 항우에게 권유했습니다. 그런데 항우의 숙부였던 항백은 유방의 모사였던 장량과 친한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항백은 장량을 찾아가 위급한 상황을 알려주었고 장량도 유방에게 이 상황을 알리고 함께 대책을 구했습니다. 항백은 유방에게 홍문으로 올 것을 권하고 다시 항우에게 돌아가서 그를 설득했습니다. 유방이 항우에게 직접 찾아갔고 항우는 그를 맞이하며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범증은 연회 도중에 유방을 죽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유방은 위기를 넘기고 목숨을 보전했습니다. 유방과 항우는 이 연회 이후 본격적으로 천하를 두고 대립했습니다. 기원전 206년에 유방의 휘하에 있던 한신은 기습작전으로 여러 지역을 차지하여 유방의 천하 제패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기원전 205년에는 유방이 한신에게 이제 대대적으로 주변 세력을 공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한신은 물을 등 뒤에 두고 결사적으로 맞서 싸우는 배수진 전술을 사용하여 조나라의 군대를 크게 이겼습니다. 이렇게 유방 휘하의 여러 인재들의 활약으로 항우는 유방과의 대결에서 점차 밀리게 되었습니다. 항우의 초나라와 유방의 한나라는 평화조약을 체결해서 영토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이 평화조약으로 항우는 협상 내용에 따라서 동부로 군대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약에도 불구하고 유방은 장량 등의 의견을 수용하여 항우의 초나라 군대를 뒤에서 추격하도록 했습니다. 기원전 203년 12월 한신이 이끄는 한나라의 군대가 해하에서 항우가 이끄는 10만의 대군을 둘러쌌습니다. 한나라 군사들은 밤이 되어 초나라의 노래를 부르며 초나라 군대의 사기를 저하시켰습니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초나라 군대는 싸울 의욕을 잃고 달아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항우는 결국 계속해서 한나라 군대의 추격을 당하며 도망 다니다가 오강에 이르러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항우가 죽고 다른 세력들도 모두 굴복하면서 천하는 유방의 것이 되었습니다. 유방은 드디어 왕을 능가하는 황제의 자리에 올라 한나라의 초대 황제가 되었습니다. 한나라의 초기 수도는 낙양이었지만 이후 유방은 수도를 장안으로 옮겼습니다. 유방의 승리는 그 자신도 밝혔듯이 장량과 소하, 한신 등 유방을 따르는 부하들의 공적에 의해서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황제에 오른 이후 유방은 한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 휴양생식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백성들의 세금을 줄여주고 떠돌던 사람들의 정착을 도우며 시설도 복구하는 정책이었죠. 이러한 휴양생식 정책을 통해 한나라는 전쟁 이후 혼란을 극복하고 회복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고조 유방은 수도와 그 근방에는 군연제를 실시하여 황제가 직접 다스리고
동부 지역에는 제후를 임명하는 봉건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리하여 군현제와 봉건제가 합쳐진 군국제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에게는 또 다른 위협이 존재했으니 바로 흉노였습니다. 북방의 유목 세력이었던 흉노는 묵돌 선우의 시대에 특히 강대해져 한나라를 위협했습니다. 묵돌 선우는 한나라 군대의 공격을 유도하기 위해 흉노 군대를 노쇠하고 연약한 군대로 위장했습니다. 한 고조는 이 계략에 속아서 엄청난 규모의 군대를 진격시켰습니다. 게다가 그는 흉노의 세력을 격퇴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흉노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백등산에서 한 고조의 군대는 묵돌 선우의 강력한 기병 부대에게 일주일이나 포위되고 말았습니다. 흉노 군대의 포위는 너무 강력해서 포위망의 내부와 외부의 한나라 군대는 협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장평의 계략을 이용한 유방은 묵돌의 연지, 즉 왕후를 구슬려 간신히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유방은 이 백등산 전투의 치욕을 경험으로 흉노의 강력함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유방은 이후로는 흉노의 물자를 주며 화친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기원전 195년 4월 한고조 유방은 병으로 사망하고 희해제가 즉위했습니다. 그러나 권력을 휘두른 인물은 바로 유방의 황후였던 여태후였습니다. 유방이 죽고 희해제가 즉위한 뒤 태후가 된 그녀는 점차 강한 권력욕을 드러냈습니다. 여태후가 조나라의 왕을 독살하고 유방의 사랑을 받던 척 부인을 처참한 신세로 만들자 희해제는 여태후의 잔인한 모습에 제대로 정치를 하지도 못하고 기원전 188년에 죽고 말았습니다. 이후에도 여전히 권력을 놓고 싶지 않았던 여태후는 황제의 자리에 오른 소제가 어리다는 명목으로 계속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이제 여태후는 이 강력한 권력을 바탕으로 유씨 대신 여씨 인물들을 제후로 봉해서 한 나라를 장악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여태후의 야심에 왕릉을 비롯한 대신들과 유씨 제후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여태후는 왕릉을 승상의 자리에서 쫓아내고 자신을 따르는 인물들을 주요 관직에 두어 한 나라의 정치를 좌지우지했습니다. 기원전 180년 7월에 여태후는 병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후에도 여씨 일족은 끈질기게 한나라의 정권을 차지하고 좌지우지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유씨 제후들과 대신들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유씨 제후들과 대신들이 합심하여 여씨의 반란을 끝내고 진평과 주발 등의 대신들이 온화한 성품의 대왕 유항을 황제로 삼았습니다. 그가 바로 한나라 문제였습니다. 문제는 휴양 생식 정책을 본격적으로 전개했습니다. 한 고조 유방 시기보다도 조세 부담이 줄어들었고 농업을 발전시켰습니다. 게다가 흉노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전쟁의 비극과 병사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기원전 157년에는 문제가 사망하고 유계가 황제의 자리를 이으니 바로 한나라 경제였습니다. 한나라 경제도 문제의 안정적인 정치를 이었습니다. 여전히 흉노와 화친하여 전쟁의 피해를 최소화했고 경제를 나날이 발전시켰습니다. 그런데 경제는 점차 각 지방제후의 힘을 줄이고 권력을 중앙으로 집중시켰습니다. 특히 신하 조조의 제안을 수용하여 제후들의 세력을 점점 축소시켰습니다. 이러한 조치에 반발한 오나라, 초나라 등 7개의 나라가 반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5초7국의 난이 발생한 것입니다. 경제는 참언에 속아서 조조를 죽였으나 직후 이를 크게 후회하며 군사력을 동원하여 반란을 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가 보낸 군대는 지속적으로 승리를 거두어 반란 세력은 갈수록 수세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오나라의 왕 유비가 패배하여 죽은 뒤 다른 왕들도 비참한 결말을 맞았고 그렇게 5초7국의 난도 실패로 끝나고 제후들의 힘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기원전 141년 정월에는 경제가 사망하고 경제의 황태자였던 유철이 황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는 바로 한나라의 무제의 시기에 접어들어 한나라는 급격한 변화와 팽창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